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옐로스톤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인 관광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LA에서 출발해서 비행기를 타고 솔트레이크까지는 대략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솔트레이크에서 옐로스톤 입구까지는 324마일 정도, 512km 정도 걸립니다. 웨스트 옐로스톤 엔트런스로 여러분 들어가고 계십니다.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 어퍼 가이저 베이슨에 있는 거죠. 옐로스톤을 방문을 하시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되는 데잖아요. 간열천이 높이 솟아오르는데 이게 90분마다 오른다고 합니다. 옐로스톤이라는 이름은 미네따리 부족의 이름 미찌아다지, 노란 돌들의 강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노란 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옐로스톤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바꾼 거죠. 전체 면적의 96%가 와이오밍주에 있고요. 3%가 몬타나주, 1%가 아이다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몬타나다, 어떤 분은 아이다호다 그러는데 사실 거의 와이오밍에 있다고 봐야겠죠. 이 올드 페이스풀 가이즈의 분출 시간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옐로스톤 웹사이트에 가셔서 가이저 프레딕션에 보시면은 분출 시간이 대충 나옵니다. 올드 페이스풀 인이죠. 1904년에 지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잘 건재하고 있는데 로케이션이 기가 막히죠. 옐로스톤의 가장 중요한 데에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예약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시설도 생각보다는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여러분의 추억, 메모리를 남기시는 데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아무래도 여행할 때도 위치가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번 투어 때 저도 저 안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버스요 손님들 다 내려가지고 끌어갔다가 옐로스톤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방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디가 가장 좋으냐고 물어보면 그랜드 캐니언을 1번으로 뽑는다고 하지만 미국인들은 어디가 제일 좋으냐고 물어보면은 옐로스톤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옐로스톤은 종합 선물 세트, 아니죠. 종합 관광지입니다. 즉 간열천도 있고, 가이저라고 하는 간열천도 있고, 그 다음에 핫스프링 온천도 있고, 계곡도 있고, 호수도 있고, 폭포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옐로스톤은 종합관광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옐로스톤을 방문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처럼 LA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당연히 개인이 운전을 하고 오시는 방법이겠죠. 출발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L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운전을 하시고 옐로스톤의 웨스트 엔트런스까지 오시게 되면 1003마일스, 1000마일이 넘는 운전을 엔트런스까지 하셔야 됩니다. 짧은 거리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구경을 하고 오시면서 라스베가스도 들리시고 다른 데도 보시고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6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최소한 이틀 정도가 오는데 필요하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3일도 걸릴 수 있고요. 도착하는 데까지.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 예, 물론 있죠. 자, 본인이 운전을 하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제는 비행기와 자동차를 같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 솔트레이크까지 날라오셔서 거기서부터 렌트카를 하고 가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솔트레이크 공항에서부터 웨스트 엔트레스까지는 300마일 조금 이상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뭐 300마일 정도 운전을 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신다면 이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더 짧은 방법은 없느냐? 옐로스톤 근처에는 그렇게 마땅한 공항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보즈맨이라고 하는 몬타나에 있는 공항이거든요. 이 공항은 옐로스톤 노스 엔트레스에서 87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보즈맨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거리는 짧아서 좋기는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공항처럼 많은 비행기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스탑해서 들어오는 비행기 노선이 많아서 의외로 비행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이 당연히 비싼 건 할 수 없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렌트카도 솔트레이크에서 하시는 거에 거의 2배 혹은 3배가 들어갑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운전거리는 최단거리가 되니까 아마 운전을 해서 개인적으로 옐로스톤을 보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언제 가면 옐로스톤의 곰을 많이 볼 수 있느냐고요. 옐로스톤의 곰은 블랙곰도 있고 브라운베어도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즐리 베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즐리 베어는 사실 캘리포니아 주기에 그려져 있는 곰이 그리즐리 베어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캘리포니아에는 그리즐리 베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멸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라든가 미국의 북쪽에 몬타나, 와이오밍 이쪽으로 가면은 그리즐리 베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즐리 베어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얘기와 통계를 보면은 5월달이나 아니면 9월 말 10월 초쯤에 가장 많이 길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먹을 것을 찾아서 내려오는 것 같고요. 물론 동면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곰이 어쨌든 5월달이면 동면이 끝나서 배고파서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곰을 많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5월달이나 9월 말쯤 가시면 아무래도 찬스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 옐로스톤 저 레이크 있는 저기만 하더라도 해발 2357m예요. 여기가 여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랜드 티턴 내셔널 파크 1929년 2월 29일에 19번째 내셔널 파크로 등록이 됐죠. 산봉우리의 모양이 큰 젖꼭지 같다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로 티톤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의 이름이 티톤,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입니다. 그러나 이 국립공원의 이름보다도 더 유명해진 거는 서부 영화 쉐인이라는 영화에서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더 기억을 하는 것이 국립공원보다는 더 쉐인의 촬영지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의 알프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산 위에 눈이 내리면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잭슨 폴입니다. 패키지 여행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어디서 잘 것인가, 어디서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을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패키지 여행에서는 아이다홀에서 잤는데요. 이 아이다홀 폭포를 가지고 수력발전도 한다네요. 낙차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수력발전이 가능하다니까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2만 1,000명을) 수용하는 몰몬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이프 올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가장 큰 건지는요. 유튜브나 방송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미국 국립공원 1년 이용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패스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62세가 넘으셨다면 시니어 패스를 구입하실 수 있고, 이것을 한번 구입하시면 미국의 63개 현재 국립공원을 더 돈을 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다니실 수 있거든요. 라이프타임 같은 경우는 80불, 1년 애니얼 패스 같은 경우에는 20불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여기 대해서 많이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